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20. 오늘은 원간섭기와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볼 텐데요. 자, 우리 이제 지금 원간섭기하고 공민왕 요 개혁 정책 요 두 개가 지금 어느 시기냐면 이거 지금 이 시기예요, 이 시기. 우리가 무신 집권기에 몽골에서 쳐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강화도에서 막 싸우다가 이제 드디어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다시 돌아왔죠. 이때부터 이제 원간섭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간섭기가 쭉 지내다가 이제 원나라의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원명 교체기가 돼가지고 이제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이제 시행하는 요거. 그 다음에 공민왕이 키운 신진 4대부에 의해서 이제 고려가 멸망을 하는 그 과정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포인트를 좀 보시면 일단 원간섭기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그래서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원에서 정동행성을 설치했고 다루가치를 파견했고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변했고 이군 유기가 첨위부사사로 변했다. 요거 한번 들어두세요. 여러분 저절로 외워집니다. 이따 공부하면. 먼저 근데 한번 보고 기본서를 보는 게 훨씬 더 잘 외워져요. 그 다음에 오늘의 여주인공은 바로 요 제국대장공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간섭기야? 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 자주 주는 게 제국대장공주를 주거나 호복이나 변발을 주거나 공녀나 응방을 줍니다. 그리고 망권당, 이것도 중요해요. 망권당.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이재현도 알아야 되고, 공민왕 때 또 등장해요. 이재현은.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민왕이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개혁 정치를 시도해가지고 원나라에서 했었던 무슨 정동행성 이문소도 폐지하고요. 요거는 무신집권기에 있었죠. 그 최후가 설치한 인사권, 정방을 폐지해서 인사권을 먼저 차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거예요. 전민변정도감. 신돈으로 하여금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어떻게? 그렇죠. 막 토지, 권문세족들이 부당하게 뺏어간 토지들 다 뺏어서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노비들도 다시 양인으로 돌리고.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민변정도감. 공민왕 하면 그냥 이거예요. 공민왕 하면 이거. 그 다음에 랭킹 2위가 쌍성총관부를 탈환했다는 거. 그리고 랭킹 3위가 요 친원파 숙청. 친원파라는 말보다는 그 대표 인물인 기철이 시험에 나옵니다. 기철. 근데 공민왕이 이렇게 했는데 개혁 정치를 했지만 실패합니다. 왜냐면 공민왕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민왕이 도중에 그 암살을 당하고 신돈도 제거가 돼요. 그래서 막 많이 힘이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고려는 멸망의 길로 가는데 요런 순서를 거쳐서 멸망을 하더라. 오늘 배울 내용들은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내용 자체는 되게 쉽습니다. 자, 그럼 기본서 80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원간섭기의 시작이 고종이 싸우다가 강화도에서 막 싸우다가 이제 태자, 후에 원종이 됩니다. 태자를 원나라에 보내서 당시 원세조인 쿠빌라이 칸을 만나가지고 이제 강화를 맺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마국이 됩니다. 부마국은 뭐냐면 사위의 나라예요. 사위의 나라. 요즘에 왜 우리나라도 이제 남자분들이 어느 나라 여자분들하고 국제 결혼 많이 하면 막 장모님의 나라 뭐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여기는 고려 왕이 원나라 공주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고려 왕이 원나라 공주랑 결혼해서 사위의 나라인 거야. 몽고의 사위의 나라. 그래가지고 그 장인어른이 사위를 쥐잡듯이 이제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배울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자, 그래서 먼저 영토가 축소가 되는데 이것도 좀 사건이 많아요. 얘기를 하면 근데 이게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쌍성총관부랑 동령부 여기에 얽힌 사연 뭐 그런 거는 몰라도 돼요. 우리 시험에서 뭐 재밌는 얘기는 필요 없고 결론만 보자고요. 이게 아무튼지 간에 원이 고려의 영토에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를 둬서 직접 통치한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요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쌍성총관부입니다. 요건 기억을 하세요. 쌍성총관부. 나머지는 그냥 위치만 대강 보자고요.
요 쌍성 총관부는 철령 이 북쪽에 철령이 한 이쯤인데 이 북쪽에 있었어요. 쌍성 총관부. 그리고 동령부는 서경에 있고 탐라 총관부는 당연히 여기 제주도고 이렇게 세 곳을 직접 통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 두 개는 충렬왕 때 찾아오고 요 쌍성 총관부가 왜 중요하냐면 요거는 공민왕 때 무력으로 탈환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아무튼 뭐 위치까지 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원나라에 뭐 이름도 억지로 기억할 필요 없어요. 쌍성 총관부만 기억해. 나머지 두 개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려 땅이 많이 원나라에 의해서 직접 통치를 당할 만큼 삭감이 많이 됐구나. 근데 나중에 다시 찾아오긴 했구나. 특히 쌍성 총관부는 공민왕 때 유인의 이자춘 이인임의 활약으로 찾아왔구나. 무력으로 찾아왔구나. 오케이.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아셨죠? 뭐 지도 외우고 딸딸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내정 간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그걸 좀 볼 건데, 자, 이제부터 좀 알아둬야 돼요. 정동행성 설치 밑줄. 이 정동행성이 뭐냐면 동쪽을 정복하려고 만든 성인데 어디예요? 동쪽. 이제 고려를 완전히 얘네들도 정복하지 못했죠. 결국 강화를 맺어서 부마국으로 삼았는데 이제 저기 끝에 외놈들이 남아있잖아. 일본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을 원정 가기 위해서 충렬왕 때 정동행성이 설치가 됩니다. 정동행성이 설치가 되는데 두 번에 그러니까 왜냐면 몽고 애들이 그 내륙에서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배를 만들거나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가 배도 만들고 수군도 조직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두 번 갔어요. 두 번 갔는데 둘 다 실패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패했으면 이제 두 번이나 실패해서 일본 안 간다. 라고 이제 일본 원정을 안 하기로 했거든요. 사실은 그 쿠빌라이 칸이 죽어요. 쿠빌라이 칸이 죽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일본 원정을 못 하게 됐는데도 요 정동행성이 계속 남아가지고 존속해서 여기 좀 밑줄 존속해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게 됩니다. 원래 목적은 뭐였는데 일본 쳐들어가려고 만든 거죠. 근데 실패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 있어. 그럼 거기에 남아 있는 몽고하고 친한 대신들이나 그런 놈들이 나와서 또 어떻게 해요? 친원파적인 우리가 일제 시대에 보면 친일파들이 막 좀 권력이 세고 그렇잖아요. 여기도 친원파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루가치, 이 다루가치는 앞에서 한번 나왔지만 얘네들은 뭐 식민지를 다스리는 감독관, 감찰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의 점령 지역에 두는 감찰관인 다루가치를 두어 고려의 내정을 간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탈은 자, 요거 별표 공려 요거 잘 나옵니다. 공려는 그 결혼 안 한 여자를 잡아다가 몽고에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줄 결혼도감을 설치해서 공려를 징발해 간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공려로 바치기 싫고 여자들도 가기 싫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을 일찍 하는 거야. 일찍 시켜요, 결혼을. 그래서 조언이 유행하게 되더라. 그 다음에 또 응방도 밑줄 보세요. 응방 설치. 이 응자가 매 응자인데 해동청, 고려의 매를 해동청 밑줄, 해동청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해동청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귀해가지고 요거를 징발하기 위해서 응방을 설치했는데 이 응방의 관리들도 친원파적인 성격이 강했겠죠. 매 잡아다가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해요? 그죠? 권세를 누려요. 이 응방 애들도. 그래가지고 이제 원의 내정 간섭으로 정동행성이 설치됐다. 다루가치, 그 다음에 공려와 응방 이런 말이 나오면 지금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아는 것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원 간섭기구나. 그걸 생각하셔야 돼. 원 간섭기구나. 시험에선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얘네들의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지금 언제야? 라고 물어보면 원 간섭기야. 이렇게 대답할 줄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81페이지.
그 다음에 또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고려가 몽고보다는 한 단계 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들을 좀 낮게 부릅니다. 황제라고 부르는 건 무슨 왕으로 부르던가, 황제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왕이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낮추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래서 먼저, 자, 요건 별표.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병마사는 제추회의, 임시기구였잖아요. 임시기구였는데,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기구였으나 밑줄, 도평의사사로 확대 개편되면서 이제 민사 문제까지 총괄하는 최고의 상성 정무기구로 발전하는, 그러니까 친원파 애들이 여기 드글드글 다 모이는 거예요. 친원파 애들이. 자, 그리고 원래는 이성육부 제도였는데 요걸 이성육부면은 너무 건방지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첨의부 성 밑에 부인데 성을 부로 내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데 첨의부는 좀 알아두세요. 첨의부. 아, 첨의부 하면은 이성이 첨의부로 낮아졌네. 뭐 전리사, 군부사 이런 건 알 필요 없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중추원은 밀직사로, 어사대가 감찰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한번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잊어먹어도 상관없어. 근데 첨의부 하나만큼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성이 첨의부로 바뀌었다. 이거는 한번 읽고 나서 잊어먹어도 그만인데, 자, 아무튼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원간섭기에는 고려는 그러니까 부자연스럽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름도 그리고 봐봐요. 왕도 원래는 그 시호를 무슨 종, 우리 방금 전에 고종이 자기 태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무슨 종, 무슨 조를 썼는데 이거를 못 쓰게 했어. 이제 이걸 쓰지 말고 건방지게 너는 앞으로 몽고에게 충성을 바쳐라 해서 앞에 충자를 붙이고 무슨 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충렬왕, 충선왕, 충수왕 이렇게 원간섭기에 있던 왕들의 이름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충자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폐하라고 부른 거를 전하라고 부르고 태자를 세자로 이렇게 부르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실의 칭호, 관제가 격화가 된 거죠. 오케이. 요거 막 외우지 말라. 우리가 외울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뭔가 호칭이 바뀌었다? 이 관제가 뭔가 바뀌었다? 첨의부 하나 정도는 외울 가치가 있는데 바뀌었다? 이거 원간섭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시험 답안에 뭔가 호칭이 바뀌거나 무엇이 뭘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뀌었다. 이러면 원간섭기라는 걸 알아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딸딸 외우는 짓은 하지 말자고요. 우리. 아셨죠?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아. 우리에게 단순 암기를 물어보는 거는 잘 안 나옵니다.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원간섭기의 주요 왕들이 있는데, 자, 이것도 제가 왕별로 적어 놓긴 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충렬왕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걸 안 물어봐요. 그냥 지금 충렬왕이 지금 무슨 시기를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원간섭기를 살고 있는 왕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벌어졌던 일이 원간섭기에 일어났구만.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충렬왕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적어놨지만 다 그냥 여러분들은 뭐 그냥 이거 원간섭기 때 일어났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볼게요. 근데 아까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예요. 충렬왕 때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 원정 정동행성 설치했어요. 근데 실패했다 그랬죠. 일본 원정에서 정동행성 실패했는데 설치했는데 그 다음에 일연의 삼국유사와 이승유의 제왕운기가 이때 충렬왕 때,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 그렇죠. 이게 원간섭기에 만들어졌어요. 어떤 지금 그 한나라에 부마국으로 전락해가지고 나라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의 어떤 그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막 이제 이런 운동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거 뒤에 나올 텐데 이것도 충렬왕 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아까 동령부하고 탐라총각부는 충렬왕 때 다시 반환 받았다 그랬죠. 근데 요게 중요해요. 요거 별표.
원세조 쿠빌라이 칸의 딸, 세조의 딸인 자 제국 대장 공주 동그라미. 제국 대장 공주 자체가 중요해. 제국 대장 공주가 뭘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제국 대장 공주가 혼인하여 호복과 변발을 하여, 그러니까 이 충렬왕이 호복과 변발을 왕이 호복과 변발 뭐 이거 저기 변발이 뭡니까? 호복은 몽고풍의 옷이고 변발은 왜 그거 있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이렇게 댕기처럼 이렇게 늘린 다음에 이렇게 옛날에 그 축구 선수 있어. 그 브라질의 호나우두 같이 머리 여기만 이렇게 남겨두고 머리 빡빡 밀어버리는 그거. 그거를 하고 왕이 나타났다니까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당시에.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충렬왕이 제국 대장 공주와 결혼했죠. 그러면 제국 대장 공주가 나오면 아 이거 원간섭기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시험에서 제국 대장 공주를 되게 잘 내. 또 하나 공주 한 명 더 나와요. 노국 대장 공주라고 나오는데 노국 대장 공주는 우리 이미 한번 봤는데 공민왕의 부인입니다. 공민왕. 자, 근데 제국 대장 공주가 우리 시험에서는 더 중요해요. 제국 대장 공주 알아두셔야 돼. 오케이. 자, 요거. 그리고 또 충선왕은 한 게 충선왕이 충열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둘이 충렬왕이 왕했다가 충선왕이 됐다 잠깐 했다가 물러나고 다시 충렬왕이 됐다가 충선왕이 됐다 막 그럽니다. 왕이 그런 사연이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만권당 별표. 만권당도 지금 원간섭기에 있었네. 그죠? 이거는 충선왕이 물러나고 왕위를 충수광한테 넘겨주고 이 충선왕이 거기 어디야? 북경에 원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자 밑줄 보세요. 원의 수도 영경에 학문연구소인 만권당을 설립했어요. 요거 시험이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만권당 뭐라고요? 만권당.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이것도 되겠죠. 이재현 동그라미. 이재현 등의 고려학자와 원의 조맹부 등의 학자들과 교류했다. 조맹부도 참고로 알아야 되는데 이재현을 알아야 돼. 이재현이 어디 만권당에서 원의 조맹부 등과 교류를 했어요. 교류를 했는데 이 이재현이 왜 중요하냐면 이재현이 여러분들 지공거 들어봤어요? 지공거가 이제 나중에 우리 한번 나왔어요. 이거 뭐야? 쌍기가 지공거가 돼가지고 사람을 뽑았다.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이 지공거가 시험 감독관이 돼가지고 그 과거 본 애들 중에서 합격된 애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지공거에 의해서 합격 당한 애들은 얼마나 이 지공거가 고맙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과거에 지공거에 의해서 과거에 합격된 사람들은 평생 자기 부모님처럼 스승으로 모시고 이 지공고를 살았는데 이 이재현이 뽑은 애들 중에서 제일 똘똘한 애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아시죠? 이색이 스승이 이재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현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이색이 또 지공고가 돼요. 이 지공고가 돼가지고 또 누굴 뽑냐? 그 유명한 두 정씨 정몽주와 정도전과 정몽주의 지공고가 이색. 그러니까 이 둘의 스승이 이색이고 이색이 스승이 이재현이에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사략이라는 그 사소도 이재현이 씁니다. 공민왕 때. 그러니까 이 양반은 충렬왕 때 태어나서 공민왕 때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만권당 이재현 기억하시죠? 만권당 이재현. 요거 원간섭기네. 원간섭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원간섭기 때 사회 모습을 한번 좀 보면은 권문세족이 지배층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권문세족은 사실은 그냥 친원파라고 보시면 돼요. 친원파. 옛날 우리 그 일제시대 친일파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이 고위 관직을 독점하면서 토지를 대농장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토지를. 그리고 막 그 억울하게 사람들 노비로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맞듯이 여기 응방이라던가 원과 친한 역관 번역해
통역해주는 역관들, 그리고 무신정권 때 득세했던 가문들, 이런 애들이 원나라하고 친해져가지고 온갖 횡포를 다 부리고 있었다. 온갖 횡포를 다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 권문세조. 자, 그리고 또 몽골풍이라 그래요. 몽골풍. 몽골풍은 뭐냐면 변발 있죠. 아까 머리 빡빡하고 그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아직까지 사실 이 몽골 고려 때 유행했던 게 남아 있는데 뭐 그 족두리 같은 거 있죠. 결혼할 때 쓰는 거. 그것도 원래 요 몽골 거고. 그다음에 호복 이런 것들이 유행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소주 있죠. 소주도 사실은 이 몽고 애들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요 조혼이 유행했고, 그리고 또 밑줄 원나라를 통해서 성리학하고 화약이 제일 좋네. 화약하니까 이거 뭐 기억나요? 그죠? 화통도감. 최무선의 화통도감 생각하셔야죠. 그죠? 자, 그래서 고려 말 때 화통도감, 최무선의 권위로 화통도감을 만들어서 왜구를 진포대첩에서 이겼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오케이. 자, 그럼 포인트, 요 원간섭기 여기만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요거 정동행성 설치했죠? 요 일본 정복하려고 가는데 실패했던 거, 그거. 그 다음에 다루가치 파견해서 내정 간섭하고, 그리고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뀌고, 이성육부가 첨의부 사사로 바꿨는데, 사사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첨의부는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우리 오늘의 여주인공, 제국대장공주, 요거, 충렬왕의 부인이었죠. 그 다음에 호복과 변발, 몽골풍이 유행했다. 그죠? 그 다음에 공녀하고 응방, 요 공녀에 딸린 내용이 요게 조혼이었어요. 조혼. 공녀, 응방. 요거는 해동청 매를 징발해 가는 건데 여기에 있던 관리들까지 기승을 부렸죠. 그죠? 그 다음에 만권당의 이재현.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게 원간섭기의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고 뭐 깊은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 원간섭기? 딱 나와야 돼. 요거 보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의 개혁정치 볼게요. 자, 이제 공민왕의 개혁정치를 보겠는데, 이때가 되게 원나라의 힘이 약해져서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던 시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좀 보다 보면, 당나라에서 송나라로 넘어왔다가 송에서 크게 뭐 되게 혼란했던 시기를 좀 생략하면 원나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명나라로 가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원에서 명으로 중국의 지배 세력이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원의 간섭이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성장을 해요. 신진사대부들이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오는데, 이 신진사대부는 누구냐면, 여러분들 향리 기억해요? 향리가 호족 출신 중에서 좀 중소, 규모가 작은 호족들, 중소 지주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이 성리학을 배워가지고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공민왕이 키워줬어요. 공민왕이. 신진사대부가 성장해서 권문세조가 맞서 왕권 가가에 이제 기반이 마련돼요. 자, 그러니까 요거 신진사대부가 성장을 한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왕권 강화책을 이제 하는데, 자, 이제 정치를 하려면 왕권이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방을 폐지합니다. 정방 폐지 밑줄. 요 정방이 무신정권 때 최후가 만들었던 그 인사기구였죠. 원래 자기 집에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악습처럼 쭉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요게 신진사대부의 등장을 막는 정방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장악했어요. 정방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왕별. 오늘 배우는 것에서 제일 중요해. 전민변종도감을 설치했다. 자, 그래서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자, 신돈 동그라미 별표. 신돈으로 하여금 전민변종도감을 설치하게 해서, 그래서 전민변종도감을 통해서, 자, 밑줄 보세요.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빼앗긴 토지를 원래 주인으로 돌려주거나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의 신분을 해방시켜줬대. 노비가 된 자를 풀어준 거 옛날에 한번 한 적 있었는데, 왕권 강화책 광종의 노비 안건법 기억나시죠? 근데 전민변종도감은 노비 안건법에서 했던 그 기능뿐만 아니라 땅까지
땅까지 다시 찾아서 돌려주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참고로 원래 전민변종도감이 요 앞 왕 때도 있었는데 설치가 됐는데 뒤에 우왕 때도 했는데 효과를 못 거뒀어요. 공민왕 때 이 신돈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등용해가지고 신돈이라는 승려를 이제 등용을 해가지고 그나마 제일 활발하게 움직였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돈이 제거될 수밖에 없었겠죠. 부동산, 그 귀중한 부동산을 건드리는데 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부동산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부동산을 건드렸어. 자, 그러니까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또 귀족들, 이 권문세족을 심기를 건드렸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균관을 정비해서 국자감, 자, 밑줄 그세요.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유학 교육을 강화를 시킵니다. 요거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끌어들이는 거야. 그죠? 신진 4대부. 요거. 자, 그래서, 근데 사실 요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원래 이 앞에 충렬왕, 충선왕 때 국자감의 명칭이 막 여러 개로 바뀝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성균관으로 이전에 불렸던 적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무시하고 앞에 왕들이 바꾼 건 무시하고 그냥 국자감에서 성균관으로 바꿨다. 공민왕 때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거 혼란스러우니까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제가 그냥 이거 지우라고 이거 적어놓은 거예요. 지우라고. 이걸 지우면서 이걸 봐야지 더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여러분들. 아셨죠? 그냥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바꾼 거는 공민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용으로. 자, 됐죠? 그래서 요게 왕권 강화책. 정방을 폐지하고 어떻게 해요? 정방을 폐지해서 인사권을 틀어지고 권문세족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면서 전민변종도감을 설치했고, 그죠? 그 다음에 성균관을 정비해가지고 유학교육에 힘쓰면서 신진 4대부들을 뽑은 거죠. 자, 이게 왕권 강화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반원 자주정책을 보겠는데 83페이지입니다. 자, 영토회복. 자, 밑줄 그세요. 유인우, 이자춘, 이인임 등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당을 수복해냈다. 쌍성총관부 동그라미, 별표, 유인우 동그라미. 자, 여기서 천령이 이쯤 있는데 천령 북쪽이죠. 천령 이북의 쌍성총관부를 탈환하고 나서 천리장성 넘으면서 공민왕이 여기까지 이북당을 수복을 했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줄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내정간섭을 일삼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어요. 왜? 이문소가 정동행성의 하나의 기구였는데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고 사서에 나와요. 근데 정동행성 자체가 폐지가 된 거는 언제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라고. 자, 그 다음에 친원 세력을 숙청했는데, 자, 이것도 밑줄. 기철을 비롯한 친원 세력 숙청 밑줄. 기철 동그라미. 기철을 알아야 돼, 기철. 이 기철이 누구냐면은, 우리 예전에 그 하지원 씨가 주인공이었던 기황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기황후가 그 원나라의 공료 있잖아요. 공료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후궁이 되고, 나중에 황후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오빠인 기철이 자기 동생이 원나라의 황후니까 기철이 얼마나 권세를 누렸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 친원 세력을 숙청을 해버려요. 기철을. 자,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재밌는 얘기가 엄청 많은데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해드릴게요. 지금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시험에 도움 하나도 안 돼. 막 재밌는 얘기하면 진짜 중요한 거 다 잊어버린다니까? 재밌는 얘기 나중에 저도 하고 싶어 죽겠는데 나중에 기회 돼서 할게요. 따로 영상 찍을게요. 근데 우리 시험 봐야지. 그죠? 자, 요거 아무튼 기철 중요해. 기철. 이름도 외우기 좋잖아요. 기철. 그죠? 기황후 생각하시면서 자, 요거 친원파를 숙청하고 그 다음에 관제를 원래대로 돌려놨어요. 뭐 외울 건 없어. 그냥 첨의부 없애고 이성이었던 중서문화성과 상소성을 다시 복구했다. 그죠? 자, 요런 거. 그 다음에
몽골풍을 몽골풍 폐지하고 요 내용은 그냥 이제 원나라 애들이 망쳐놨던 거를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구나.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1, 2, 3번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쌍송 총관부,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또 기철 제거, 친원파 숙청, 요거. 자, 그래서 이제 공민왕 때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거예요. 뒤에서 배울 건데 2, 3, 4번은 뒤에 배울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제가 이거 해 놓은 겁니다. 이런 게 공민왕 때 있었다고요. 근데 1번을 먼저 보자고요.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은 복주까지 피란하였다. 이거 우리 앞에서 봤죠? 그 홍건적과 왜구 거기서 봤을 때 저번 시간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공민왕 때 성리학이 확산되면서 신진사대부가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색이에요. 이색. 자, 그 다음에 이재현,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현은 사략을 저술했어요. 역사서 다 뒤에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밑줄. 문익점이 원으로부터 목화씨를 가져왔다. 이것도 우리 문화사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이런 일이 공민왕 때 있었다고요. 자, 이건 뒤에를 대비해서 제가 미리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드라마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정도전 드라마 보면은 공민왕이 첫 회부터 이제 죽는 걸로 시작이 되는데, 실패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힘이 권문세족은 땅 부자에다가 엄청 부자죠. 그죠? 근데 신진사대부는 저기 향리 출신 쪽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좀 힘이 상대가 안 됐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야. 그 다음에 뭐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홍건적 쳐들어와. 왜구가 여기저기서 들쑤시고 다녀. 그러니까 굉장히 공민왕 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신돈이 제거가 되고 또 공민왕도 결국 개혁하는 도중에 시해가 되죠. 요거. 자, 그 다음에 고려가 이제 어떻게 망했는지 그거를 좀 보자고요. 공민왕이 고려를 한번 세워보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가 멸망을 하는데 일단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멸망하죠.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 신진사대부가 보면, 자, 얘네들은 공민왕의 개혁 과정에서 성장을 했고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권문세족들하고 서로 한번 비교를 해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비교만 한번 해보세요. 주로 과거를 통해서 정계에 진출했는데 권문세족들은 음서제도를 통해서 얘네들은 서로 끈끈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불교를 중시하고 여기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중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권문세족은 대농장과 노비를 소유하는 대농장 지주 출신인데 향리, 중소한 크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경제적으로 사이즈가 안 되니까 개혁이 실패했겠죠. 그죠? 그래서 권문세족은 친원파고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친명파였어요. 신진사대부는. 그래서 이렇게 신진사대부가 사실 경제적으로 규모 면에서 권문세족한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손을 잡은 거야? 신흥 무인 세력. 이때 왜구들과 홍건적 쳐들어가고 그랬을 때 막 그러면서 군인들이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흥 무인 세력과 이제 손을 잡고 개혁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처음에 한번 공민왕 밑에서 얘네들은 해봤는데 얘네가 워낙 이 규모에서 안 되니까 그래서 신흥 무인 세력과 손을 잡았어요. 뭐 이런 거 시험에 그러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지금 가고 있어. 시험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배경 정도만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요 신진사대부도 두 개로 나뉩니다. 이 드라마 보면 맨날 나와요. 드라마 이 대표적인 게 고려를 없애버리고 새 나라를 창조하자는 게 정도전이야. 그리고 요 온건파사대는 그냥 고려 왕조는 그대로 놔두고 좀 고쳐서 써먹자. 그런 게 정몽주였죠. 그죠? 요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혁명파 사대부들은 훈구파라고 나중에 불리고요. 이 온건파 사대부는 살인파로 해서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힘을 키워서 다시 조선을 장악하게 돼요. 그건 나중에 뒷얘기고 뭐 여기까지 그냥 배경만 좀 알아두세요. 배경만. 오케이. 여기 뭐 시험에
그게 당장 나오고 그럴 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배경은 이렇고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고려의 멸망 과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을 해가지고 신진사대부하고 손을 잡았죠. 근데 최영, 이성계가 대표적인 신흥 무인 세력인데 이 최영이 우왕 때 그 사대부하고 이성계하고 다 같은 패였어 사실. 그래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인임을 포함한 권문세족을 축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신진사대부의 시대가 된 거야. 권문세족이 누구? 최영, 이성계 요 사대부의 지원을 받고 권문세족이 축출당했죠.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도 안 중요해. 이제부터 중요해. 시험에 나오는 거지. 이제부터 나와요. 그렇게 이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명나라 놈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제 원명 교체기에서 거의 명적으로 넘어왔어요. 명이 철령 이북당 아까 쌍성 총관부 자리 있는데 있죠. 쌍성 총관부 자리 있는데 거기 철령 이북의 땅은 원래 원나라 소속이잖아. 원나라 거잖아. 근데 우리가 원나라를 뒤를 이었으니까 원정복한 명에 귀속이 돼야 돼라고 주장하면서 철령이를 거기에다가 설치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쌍성 총관부 있던 자리에.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니까 열받은 게 실권자가 그때 최영이었는데 최영이 열받아 가지고 이성계를 시켜서 요동정벌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성계가 조선의 태조죠. 이성계가 안 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성계는 요동정벌 안 가면 안 돼요, 형? 왜냐면 이게 사불가론이라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명나라는 큰 나라고 우리나라 작은 나라다. 그리고 지금 가면은 우리가 주로 활로 싸우는데 지금 장마철이라 가지고 활 줄이 늘어져서 활을 못 쏴.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돼. 그런데 가 임마 가라면 하고 최영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옵니다. 전 군대를 거기 쳐들어가라고 군대를 싹싹 끌어가지고 이성계한테 줬는데 이성계가 위화도가 어디쯤에 있냐면 여기 압록강 바로 한 요쯤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위화도에서 건너가서 압록강만 건너면 바로 그냥 전쟁 시작이야. 근데 바로 여기서 에이씨 안 가 하고 돌아간 거야. 돌아가서 위화도 회군. 자,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중요해요. 철령이 사건, 요 별표, 그다음에 위화도 회군 별표. 요 두 개. 그래서 이제 최영을 쳐버리고 실권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성계가 혁명파 사대부, 정도전을 주축으로 하는 혁명파 사대부를 추대로 해서 고려의 마지막 왕이 공양왕을 폐위시키고 조선을 건국하게 돼요. 요 사건.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 포인트 한번 보자고요. 포인트를 보시면, 자, 일단 공민왕 때 제일 중요한 거, 신돈으로 하여금 전민 병정도관 설치해서 토지하고 노비를 되돌리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를 탈환했어요. 유인우, 이인임, 그 다음에 이자춘이 아까 나왔습니다. 이자춘이 이성계 아버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친원파 기철을 숙청했어. 그리고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방 폐지했죠.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서 폐지했죠. 그리고 몽골풍을 폐지하고 다 원상태로 돌려놔요. 그 다음에 고려가 멸망하는 과정. 명나라에서 철령위를 설치하겠다고 통보를 하니까 열받아서 요동정벌하러 떠나죠. 근데 이성계가 군대를 돌려서 위화도에서 회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영을 숙청하고 고려를 멸망시켜서 조선을 개국하는 과정.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고려 시대를 다 본 거예요. 고려 시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봤어요. 그럼 고려 시대를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배층의 변화를 봐야 돼요. 지배층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민족들이 어떤 시대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지 뭔가 좀 구별이 됩니다. 특히 요 무신집권기와 요 원간섭기를 가르는 게 바로 요 개경환도 있죠. 요 사건을 좀 잘 알아야 돼. 그러면 개경환도. 그리고 이 무신정변 전후로
두 개의 큰 난이 있었죠.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봤으니까 이제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